자, 열 효율 해봅시다. 어, 일상적으로 우리가 주변의 자연현상들을 관찰한다면 하나의 현상은 한쪽으로 특정 방향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앞에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쭉 보면서 비가역 현상과 가역 현상에 대해서 했었어요. 비가역은 역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얘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되돌아갈 수, 갈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요거 선생님이 오타 났던 거 기억하죠? 자, 그다음 이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연력하기 2법칙이라고 하고 요거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비가역 현상은 한쪽 방향으로 일어나며 그 반대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게 연력학 2법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있다 정도로만 우리가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 가역 현상은 무엇이냐? 외부와 상호작용 없이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현상을 가역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역 현상은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는 매우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역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 놓고, 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비가역 현상, 이야기했었죠, 그 수업 시간에.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가 퍼져나가지만 다시 향수병으로 모이진 않는다. 혹은 물에 떨어뜨린 잉크는 퍼져나가지만 다시 모여서 한 점의 잉크 방울이 되진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이런 것들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열효율이에요. 열효율. 열효율은 열기관에서 나오는 건데 열기관은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을 일로 바꾸는데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되고 열기관이 있습니다. 이 열기관이 있다면 Q1의 열을 공급해서 W2를 하고 Q2를 방출하는 그러한 열기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열 효율은 어떻게 되냐? 열 효율이라는 건 고온의 열에서 받은 열에 대해 외부의 한 일의 비율, 즉 공급받은 에너지에서 우리가 어 이거에서 필요한 것을 사용한 에너지의 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효율은 공급분의 사용이 돼. 자, 그럼 공급분의 사용이니까 공급은 Q1만큼의 공급을 했고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Q1분의 W 즉 요런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자,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냐? Q1이라는 값은 W 플러스 Q2다라는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W는 Q1 Q2라고 적을 수 있게 되고 요거는 다시 분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다. 그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저온으로 열원이 방출되는 열을 0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열 효율이 100% 열기관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왜냐?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했어요. 근데 우리 열기관을 보면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곳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온도가 높은 열기관에서 주변으로 열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온으로 방출되는 열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료의 화학 에너지는 열기관의 운동 에너지 외에 어떤 형태로 전환되느냐? 우리 부모님 차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화학 에너지, 화석 연료를 넣었다 맞지?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이제 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열 에너지도 발생할 수 있고 소리, 전기, 빛 이런 형태로 전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연구기관입니다. 이 연구기관은 무엇이냐?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연구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연구기관은 어떻게 된다고? 연력학 법칙에 모순이 된다. 즉, 첫 번째 연력학 1법칙에 위배되어 두 번째는 연력학 제2법칙에도 모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은 그지? 항상 초기 상태로 순환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순환 과정마다 외부의 일정량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연력학 1법칙에 위배된다. 즉 공급이 만약에 Q1이었어. 그러면 이 Q1은 W 플러스 Q2라는 우리가 아까 에너지가 형태 나왔잖아, 맞지? 근데 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여기에 공급하면 에너지가 감소하잖아요, 맞죠? 그럼 연구기관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모순이 되고, 자, 두 번째는 흡수한 열을 모두 일로 전환할 수 있는 열효율 100%인 연구기관도 불가능하다. 저온의 열으로 보내진 열을 다시 고온의 열로 되돌려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 우리 연력학 이 법칙은 방향성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Q1에서 Q2로 갈 수는 있는데 Q2에서 Q1으로는 불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력학 이 법칙에 위배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연구기관 이거는 불가능한 까닭은 무엇이냐? 두 가지 법칙. 연력학 1법칙, 2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론 파트는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